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로구에 있는 오류동역 앞에 있습니다. 3번 출구 앞이고요. 이번에 150평 정도 되는 상가를 매입을 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매입한 건물은 앞에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한 층당 한 80평 정도 되는 그 면적이고요. 2개층을 매수를 했고 9층과 10층을 매수했습니다. 고시원으로 사용되어졌던 건물이고 9층은 명도가 다 된 상태여서 현재 공실 상태로 있고 10층은 고시원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기를 다 차단시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뷰가 좋아요. 밖에 딱 보시면 오류동역이 딱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시원으로 투룸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고 이렇게 각 방마다 샤워 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형태로 살려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시원이다 보니까 바닥에 난방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바닥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하고 냉난방은 이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냉난방기로 바꿔가지고 설치를 하면 충분히 냉난방 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시원이 이용되어 왔던 형태가 다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이걸 다 철거를 하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 철거 비용만 3천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부 살릴 부분은 살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도 안 들어가고 공사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4인실 규모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막 그냥 가셔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이 벽 그대로 천정벽 그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벽들도 다 그냥 벽돌 조적으로 다 싸가지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튼튼해서 사용을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난계단이 있고, 저희가 매수는 위에 층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위에 층 형태도 현장을 보니까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피난 계단을 천정을 막고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고시원이 어느 정도 공사가 돼 있는 형태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서 공사 비용이 엄청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70평 기준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가 화장실까지 하면 다 80평이 넘거든요. 한 85평 되는데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보통 한 1억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또 철거 비용만 3천만 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자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런 벽들, 천정들, 그 다음에 에어컨에 있는 배관 다 살릴 예정이고 전기 배선 다 살릴 예정이고, 그냥 기본적인 리모델링 해서, 하지만 딱 새롭게 바뀌었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런 형태로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구로에 있는 상가 9층, 10층 전용 160평 고시원을 매입을 했는데요. 9층 고시원만 명도가 완료가 된 상태여서 9층부터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공사 첫 단계인 철거부터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철거가 아닌 부분 철거만 진행 중이고요. 부분 철거만 진행하는 이유는 공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 철거만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벽체, 전기선, 인터넷 배선, 공조장치, 에어컨 배관, 바닥 타일, 방화문, 입구에 있는 자동문 등 최대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살리고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거 비용도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고시원 안에서 사용했던 침대, 책상, 의자, 서랍, 장롱, 싱크대 등 아무튼 엄청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철거 업체에 맡기지 않고 일당 인부를 구해서 건물 앞으로 모두 빼놓았습니다. 빼놓은 폐기물은
구청에 대형 폐기물로 신고를 해서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밑에까지 이게 들어가 있네? 아, 이게 원 바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 이게 원래 보면 이렇게 미스가 공사돼서 올라오잖아요. 네.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착각을 했어요. 이게 그 생각도 안 하고 요거만 없애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얘도 지금. 그 이거까지 까야죠 뭐. 여기까지 다 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게 하시려고요? 여기 지금 폼이 깔려 있잖아요. 저 높이를 맞추시려면 스티로폼을 조금씩 깔고 기장을 하고 그에 이제 기장해서 그에 가스관도 제 생각에 여기로 어디로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다시 배관요? 그럼 이제 깨라면 100% 깰 수밖에. 하수 배관은 아마 이거 해가지고 아마 저쪽 화장실로 이거 뜯어야 되고 몰딩도 다 뜯어주셔야 되고 몰딩 다 혼자 얘까지 뜯는다 그랬죠? 가운데 몰딩이요? 이것도 근데 뜯으면 석고가 좀 망가. 가운데 거 놔두세요. 사이드 몰딩은 또 사이드 몰딩만 다 없고. 아니, 맞추는 공사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 비용적인 거. 이제 바닥 철거하고 화장실 이 부분만 철거가 진행 중이고 저희는 다 살릴 겁니다. 모든 부분 다 살려요. 에어컨, 이 선, 배관, 벽, 그리고 심지어 방화문, 그 다음 여기 있는 소방 다 살립니다. 안 살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닥재, 이 벽 다 살리고 들어가고 여기 조명도 그냥 교체만 해가지고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이 문도 살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지저분하지만 필름지로 붙이면 깨끗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문도 살리고 여기도 최대한 다 살릴 예정입니다. 네, 5일 동안 철거를 진행했고요.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전체 철거 완료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가 모두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현재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지금 전체 건축물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위층 고시원에서 8군데 정도에서 물이 지금 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물이 장기간 오랫동안 새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플라스틱 돔천장을 할 게 아니고 그대로 똑같이 석고보드를 댄 다음에 도배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방수를 꼭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한 곳만 새는 게 아니고 위에 고시원이 각 호실마다 화장실, 샤워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8군데 정도에서 물이 지금 다 새요. 그래서 위에 고시원
저희가 원래 건물은 저희 건물인데 10층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입자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한 일주일 이내로 해서 공사를 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 바닥을 이렇게 다 드러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배관들이 다 지나가서 미장이 와서 일단은 이렇게 플랫하게 미장 작업을 할 거고, 이런 부분도 지금 안에가 보니까 다 패여요. 그래서 벽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미장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작업들이 끝나면 전기 이게 차례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되는 과정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저희 편집자님이 코로나에도 걸리시고 천장이 막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뚫어가지고 피난 계단을 만든 거였어요. 고시원이다 보니까 여기를 막아서 사실 한 3인실로 사용을 하려고 2개나 있기 때문에 했는데 행정 절차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지금은 진행을 안 했고요. 10층 저희가 공사할 때 그때는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도배하면 안쪽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안에 있는 벽체를 새로 한 게 아니고 다 기존에 있는 벽체를 다 살리다 보니까 안에는 뭐 지저분하지만 도배하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문 색깔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 색이랑 차이가 별로 없는 색이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가 하얀색이고 너 진한 색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연한 색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저희 컨셉에 맞을 것 같아서 이 색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노블 그레이라는 색깔입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피난계단 좌우측으로 가정생활시설이어서 피난계단을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예전에 피난계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다음 주 도배 작업이 있고, 그 다음 바닥 작업하고, 전기 작업하고, 에어컨 정도 들어오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꾸준하게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구로점 완공된 사무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입구고요. 입구 앞에는 간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 이렇게 간판을 해드릴 예정이고, 들어오는 입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사무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네. 지금 입주한 몇 업체들이 있어서 말을 크게는 못하고 조용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우측에 탕비실이 있고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탕비실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팩스나 프린트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이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보시면 좌우측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 방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이고, 쭉 들어오시면 2개 면이 창으로 돼 있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 중에 하나입니다. 인기가 많은 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책상은 한 5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1200 사이즈 책상이 한 5명 정도가 충분히 근무가 가능합니다. 4에서 5인실 크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모든 사무실이 개별 냉난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벽체가 일반 스터드 칸막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AMC 블럭이라고 해서 일반 그 소우 사무실이나 다른 일반 그 벽체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고 방음도 잘 됩니다. 기존에 고시원에 있던 거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이 벽체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옆방과 옆방의 이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우 사무실들은 천장을 치고 이 벽체를 치기 때문에 천장을 타고 소리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 벽체가 저 천장까지 다 그냥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까지 이 벽이 쭉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 천장에 있는 이 벽을 친 거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는 다른 그 어떤 소우 사무실보다 완벽하게 소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화하시거나 뭐 여기서 어떤 다른 업무를 보시더라도 옆방과 방과 방 사이에 간섭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정도고요. 간혹 이제 외부에서 그 복도에서 나오는 소음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다른 사무실, 일반 사무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사무실이고요. 그럼 다른 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방은 2분에서 3분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이고요. 바람이 많이 들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저희도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호실이 다 창이 있습니다. 창이 없는 호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호실이 창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조장치 없이 창문만 열어놔도 환기가 다 됩니다. 이곳은 2인실이고요. 이쪽과 이쪽에 앉아서 뭐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자리고, 뭐 2분이 사용하시는 데는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창을 보고 근무하면 좋은데요? 바람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구나. 네, 2인실이었고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회의실입니다. 이쪽은 누구나 저희 입주한 사무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서 6분 정도가 회의하거나 미팅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벽면에 벽 양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 유리로 된 그 화이트보드를 설치를 해놔서 이쪽에서 뭐 강의를 하셔도 되고,
미팅도 하셔도 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곳 역시도 개별 냉난방이 다 돼 있어서 각 방에서 사용하는 리모컨으로 별도 냉난방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방으로 가보시죠. 지금 이쪽은 저희가 부동산이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일반 상가로도 저희가 많이 입주가 돼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4인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4명 정도가 이제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은 지금 저 앞에 보면 오류동역이라고 바로 보이실 거예요. 오류동역에서 가장 가까운 빌딩, 저희 빌딩이고,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DP해놔서 볼 수 있는 쇼룸 형태로 지금 꾸며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누구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렇게 방이 있고, 이쪽은 현재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 이 방이 사실은 가장 큰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반영구나 네일아트 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곳은 한 7에서 8평 정도 되는 8인실, 저희 사무실에, 저희 여기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가장 큰 호실인데, 이쪽이 가장 먼저 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쪽이 가장 큰 호실이고, 대부분이 저희는 4인에서 5인 정도가 사용 가능한 4인실이 가장 많습니다. 4인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그 호실이랑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책상 4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젠다이 등을 만들어 놔서 이쪽에 어떤 수납 선반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구로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구로점은 특징은 기존의 고시원이었던 공간을 그대로 소호사무실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벽체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이 방 크기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고시원 그대로 그냥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갔는데, 원하는 방의 크기는 저희가 막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방의 크기는 3인에서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그냥 사무실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부동산도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아트, 속눈썹, 반영구 이 하시는 분들도 입주가 돼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방음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역도 구로구 오류동역에서 가장 가까운 빌딩이기 때문에 영업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거 충분히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구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구로점 저희가 9층, 10층 상가를 매수했는데, 이 매수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를 잘 매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곳은 구로구 오류동 54의 5번지 건물이고요. 오류동역에서 가장 가까운 빌딩의 건물입니다. 층수는 14개층, 14층의 건물이고, 1층에는 커피숍, 메가커피, 감탄 떡볶이, 일반 음식점부터 막 이렇게 1층에 있고, 2층부터 14층까지는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이런 병원 등이 조금 많이 있고, 고시원, 공유오피스, 당구장, 노래방, 사무실 등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재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9층, 10층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하신 분께서는 9, 10, 11, 12 이 4개 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급매로 9층, 10층을 저한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9층 매입가는 6억 8천, 그 다음 10층 매입가는 7억 1천만 원에서 2개를 이제 매수를 했고, 9층, 10층 고시원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고,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매매 당시 그 매도인이 이제 9층은 고시원으로 이용 중이었는데 명도를 해주기로 했었고, 10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그 임차인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층은 현재 고시원으로 그대로 임대를 주고 있고, 9층은
저희가 고시원 그 형태의 구조물들을 다시 이용을 해서 소호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매수를 했고 그 5월, 6월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소호 사무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입주율은 한 50%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이번 상가를 매수해서 직접 공사하고 이제 운영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 잘 한 건지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매 가격이 한 층당 6억 8천, 한 층은 7억 1천이었는데 이 부동산을 처음에 저는 이제 보고 부동산에 소개를 받고 이제 방문을 해서 주변을 보고 건물도 보고 이런 매물이면 괜찮다 판단을 했고 집에 와서 주변 시세들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충분히 10억 이상은 나중에 팔 때도 매도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보수적으로 봐도 10억 정도는 팔 수 있겠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얼마 고민 안 하고 바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매물이 올라와져 있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면적이 지금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한 반 정도 되는 면적이 이것도 매도로 매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2개 매물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상가 시세도 보니까 매물들이 최근에 분양하는 매물들이 있어서 보니까 매매 가격이 상당히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변들이 어떻게 지금 상가로 매물이 나왔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데 저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 네이버에서 지금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구로구 상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사무실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전체가 있고 매매가 있는데 매매 클릭한 다음에 부동산 더보기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상가 사무실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란도 클릭을 해주면 실제 뭐 상가가 사무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이 상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가지 매물을 다 검색을 하고요. 저희 위치가 오류동역 근처이기 때문에 오류동역으로 이렇게 가운데 해놓고 크기를 더 확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류동역 3번, 4번 출구 이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이 감탄떡볶이라고 보이시죠? 이 건물입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지금 2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개 매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상가 같은 건물 13층입니다. 13층에 같은 면적이 지금 매매가 12억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같은 면적의 9층 13층이 아니고 9층을 제가 6억 8천에 매수했는데 이 매물은 지금 12억에 나온 거예요. 이 매물이 그렇다고 비싸게 나왔냐? 주변 시세들을 보면 이걸 클릭을 해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현재 7천에 420만 원이 임대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이 금액으로 임대가 되어져 있었고 실제 이 금액으로 임대가 되어진다고 하면 12억, 13억 정도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금액이어서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적당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7억짜리 매물도 있는데 이 건물은 같은 건물의 6층입니다. 6층인데 자, 면적을 봤을 때는 저희 사무실 상가의 반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저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9층을 6억 8천에 매수했는데 이거는 반밖에 안 되는데 7억 정도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층이 3개 층이 좀 뭐 밑에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6, 7, 8, 9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이 7억에 나왔어요. 보통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아직 임대가 돼 있지는 않은데 월세가 한 200 이상만 들어온다고 하면 7억 정도의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봤을 때 저희 건물이 6억 8천이면 6억 8천 한 개 층은 7억 1천이죠. 저렴하게 매수한 게 누가 봐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주변 이렇게 가격을 보더라도 바로 앞에 바로 근처 도보 한 15초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클릭해서 보면 여기 지금 46억이 나와 있는 건 1층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5층 면적이 일단은 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할게요. 이게 38면 패스하고 자, 26억 면적이 비슷해요 저희랑. 근데
7층 건물에 26억에 지금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 지었고 위치가 뭐 좋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6억 8천인데 이건 26억.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매를 잘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진짜 저렴하게 매수는 저는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지금 매도 계획은 전혀 없고요. 매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변 시세에 맞춰서 12억 정도는 내놓지 않을까, 12억 이상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만 잘 진행한다고 하면 층당 매매 차익이 한 5억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도 듭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서 상가 수익이나 매매 가격이 조정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상가 수익률이 3%, 4%대가 아니거든요. 자, 한 개 층만 예를 들어볼게요. 9층이 17개의 사무실이 지금 나누어져 있고 17개 사무실에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보증도 받고 있고 관리비도 별도로 받고 있어요. 월세가 평균적으로 4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45만원. 크기에 따라서 뭐 60만원, 70만원 받는 것도 있고 40만원, 35 받는 것도 있는데 평균 4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받고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 한 달 이렇게 쭉 만실이 되었을 때 월세가 750에서 800 정도는 나옵니다. 그냥 제가 750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4억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 비용이 지금 한 120 정도 나오는데 금리 인상을 고려해서 150 정도까지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실제로 거기서 그냥 임대만 놓았을 때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 관리비 다 제외하고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매수 가격이 6억 8천이고 대출이 4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가 매수를 했을 때 들어간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6억 8천에서 4억을 대출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취등록세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 한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게 3억 7,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한 달 이자 빼고 아까 총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그냥 임대만 했을 때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1년이면 600 곱하기 12 하면 7,200만 원, 5년이면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이 맞고, 또 5년이면 아까 투자한 비용이 3억 7,500인데 5년 동안 3억 6천 정도가 회수가 가능하니까 거의 대부분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임대만 했을 때 금액이고, 그 임대도 하면서 어떤 공유 공간을 공유 오피스로 운영을 진행을 하면 이 비상주 서비스도 있고 회의실, 뭐 임대 등등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순이익 600이 아니고 2배 이상인 한 1200 이상은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것 같나요?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상가를 보유해서 임대하는 거하고 나누어서 그 구분해서 임대하는 거하고, 또 이것을 공유 오피스 형태로 해서 복합적으로 임대를 하는 거하고는 수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운영을 하시다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상가 수익은 수익률은 더 좋아질 겁니다. 이자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 가격도 상가 수익률에 맞춰서 아마 오를 겁니다. 그때 필요하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고, 매도할 때는 시세 차익이 발생되는 이런 상가. 상가는 시세 파악 능력과 출구 전략만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당연히 늘어났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서워서 매수를 안 할까요? 뭐 상가들 저희가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매수 안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럴 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계속 이제 돌아다녀 보고
그 경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지 금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매로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은 지금까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런 물건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그런 매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실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 주인들은 뭐 이자도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 관리비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버티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잘 버티시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시세 파악을 잘 하고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상가의 가치를 더해주면 시세 차익은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면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 사실 급하지가 않아요. 어떤 업종이든 직접 운영 시에는 상가 임대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금리의 영향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상가는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해서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물건들을 매수해서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면 보유 시에는 현금 흐름, 매도 시에는 시세 차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